앞으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7일 날 기자회견 이후에 정말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민들의 마음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도 저는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문제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첫 그렇죠. 번째 임기 완주, 두 번째는 하야, 세 번째는 탄핵. 그런데 임기 단축해야 돼.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든 저러든 2년 반은 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근데 저는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로 단축되는 거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게 낫다. 그럼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은 항상 바뀝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도 집권 세력은 항상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 헌법 책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독재예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최초의 야당으로 정권이 바뀐 게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93년도에 98년도에 취임하실 때 97년도 선거에서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습니다만 또 언젠가는 민주당이 또 집권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거기에 국민의힘 세력이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어떤 불의의 일로 단축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값 보여주실까요?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10대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안 드시죠? 10대 분들이 하야의 뜻을 알고서 몰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많이 안 드시죠? 정말. 그리고 아무래도 20대도 상당히 높고 근데 30대하고 20대하고 40대하고 거의 비슷하시네요. 거의 비슷하시고 오히려 중간에 그만두시는 걸 바라시는 것 같고 마음이야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 30대는 오히려 임기 완주, 50대도 마찬가지. 60대는 조금 안정, 어떤 그 대한민국 시스템 안정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야하고 탄핵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끌려 내려오느냐, 중도 본인이 내려니까 그거를 봤을 때 성별로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바라시는 것 같고요. 종합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6대4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임기 완주가 44% 넘고요. 하야가 30% 정도, 탄핵이 24%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5대 45 정도. 임기 완주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되게 아직은 그래도 대통령실에 희망은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반. 이 청취자가 꼭 국민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 건 사실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아직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일 날 너무 하루가 그날 몇 시간 보여주는 것이 참 짧아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짧지만은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참 대통령실에서 지금도 알고 계시겠죠.